안녕하세요. 2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겨울 날씨는 다 물러가고 어제도 보니까 낮 기온이 영상 10도 정도의 이제 봄 기운이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고요. 양지 바른 쪽에는 수선화가 이파리를 파랗게 드러내고 멀지 않아 노란 꽃을 피울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봄이면 일찍 꽃을 피고 또 우리나라에서 제일 일찍 열매를 맺는 매실이 꽃망울을 터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곧 꽃을 피울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구나, 문 앞에 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계절은 혹독한 겨울이 지나가고 따스한 봄으로 돌아왔는데 우한 폐렴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몸과 마음이 몹시 불안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사람들을 만나도 악수도 제대로 못하고, 또 어느 회사 보니까 신문에 난 건데, 회사를 보니까 점심시간이 되어서 직원들이 내려가서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그동안에는 식탁을 놓고 양쪽에 의자를 놓고 서로 마주보고 얘기하면서 점심을 먹었는데, 지금은 그 풍경이 바뀌어가지고 다 한쪽 방향으로 앞사람의 등허리를 쳐다보면서 후닥닥 밥만 먹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어제 보니까 저녁 때 그 통계 보니까 1261명이 우리나라에서 감염이 되었고 1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어제까지의 통계가 그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급속도로 지금 번져가고 있죠. 아마 3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확진자가 10,000명을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외국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정부가 발표하는 내용과 얼마나 다른 내용을 외국에서 발표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폐쇄를 안 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국에 가는 것을 다 차단하고 폐쇄하고 있습니다. 130 몇 개 나라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그럽니다. 창피한 노릇이죠,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이것이 오래 갈 것 같고, 또 굉장히 파급력이 크고 이 전염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걱정인데, 이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구석구석 다 환자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막을 방법은 없는 것 같고, 이제라도 중국을 폐쇄하고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이제 잘 대응을 해서 더 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일에 정부가 나서줘야 되는데, 정부는 이렇게 어떻게든지 그냥 국민들을 그냥 언발에 오줌 넣기식으로 대충 해서 무마시키려고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수치를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아마 지금은 이렇게 이제 몇백 명 하다가 어제부터 1000명이 넘어갔는데 아직은 그렇게 안 했겠지만 이것이 3000명이 넘어가고 4000명이 넘어가고 5000명이 넘어가고 선거는 다가오는데 이 숫자가 늘어나면 이 정부가 그것을 조작할 확률도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 통계나 취업률이나 이런 것도 그냥 터무니없는 것들을 가지고 조작을 했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절대로 하지 말고 사실 그대로 국민들에게 밝혀서 국민들로 하여금 대비하고 대책을 세우고 또 정부가 하는 일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지 당장 불리하다고 수치를 조작하는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선거가 코앞에 있는데 이것이 문재인 정부에게는 가장 악재지요. 다른 것은 어떻게 그냥 숨기고 또 조작하고 뭐 경제 수치나 뭐 취업률 수치나 뭐 환율이라든가 뭐 이런 건 뭐 어떻게 해서 꾸려 나왔는데 이 폐렴 바이러스는 어떻게 안 되잖아요. 우리 국민들과 관련된 거나 아니면 뭐 미국 트럼프가 됐든 이런 사람들하고는 어떻게든지 뭐 달래거나 협박하거나 위협하거나 겁주거나 뭐 고소하거나 이렇게 하겠는데 이 바이러스는 그게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자기들 마음대로 해왔는데 선거 조작까지, 선거 개입까지 하면서 울산 선거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근데 이 바이러스는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데 어쩔 거예요. 그동안은 한 명에서 둘 되고 둘에서 넷 되고 넷에서 여섯 되고 뭐 여섯에서 뭐 아홉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이제 처음에는 늘어나는 수치가 뜸하고 그러다가 또 한 4, 5일 환자가 안 나오니까 이제 종식됐다. 안심해라. 마음 놓고 소비 활동을 해라. 극장도 가라. 마스크 안 써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리고 나자마자 뭐 이제 몇십 명씩 되더니 어제 하루 동안 200 한 40몇 명인가 늘었죠. 284명인가? 중국보다 더 많은 숫자예요. 이게 이제 어제 200 몇십 명 늘어났으면 오늘은 한 400명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제대로 그 파악을 해서 발표를 한다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뭐 하루에 1000명이 넘어가는 날도 생길 거예요, 아마 앞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문재인 정부는 그 대구에다가 홀라당 뒤집어 씌우고 또 신천지에다가 뒤집어 씌우려고 그래요. 저 사람들은 그런 게 익숙한 사람들이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네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무슨 문제가 생겨서 불리해지면 어디다 뒤집어 씌울까, 누구한테 덮어 씌울까 이것만 생각하고 연구하며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번 우한 폐렴 사태도요. 자기네들이 국경을 폐쇄하지 않고 중국을 폐쇄하지 않고 자기들이 초기 대응을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절대 사과하지 않고 이것을 신천지나 아니면 대구나 이런 데다가 헐라당 다 뒤집어 씌우는 아주 유치한 작전을 펴고 있는 거죠. 국민들이 다 알아요, 이제. 그래서 아마 굉장히 이 폐렴 사태가 심각해질 거예요. 저는 보면서 베네수엘라의 그 비극이라고 하는 게 그 차베스라고 하는 사람 대통령 잘못 뽑아서 그랬어요. 베네수엘라가 세계에서 4번째로 잘 사는 나라였거든요, 한때는.
그런데 이 차베스가 되면서 이 복지정책이나 국민들 비위 맞추고 선동하고 하는 진짜 실력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통치를 하다 보니까 석유 매장량도 제일 많은 나라가 지금은 거지 나라가 돼가지고 말이죠. 지도자 한 사람이 저렇게 중요한 겁니다. 순간의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고 판단을 어떻게 하고 그거를 정말 전문성을 가진 컨트롤 타워를 동원해서 늘 그것에 대해서 국제 정세를 살피고 국내 국민들의 어떤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즉각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전혀 뭐 경제에 대해서도 전문성이 없고 또 이러한 질병에 대해서도 전염병에 대해서도 전혀 없다 보니까 자기들 쪽에 유리한 말을 하는 사람들만 불러다가 말을 들었지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자기들이 판단을 하고 정책을 세우고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그 정도로 무능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도 배우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잘 좀 대응을 하시고요. 저도 그렇고 또 이 방에 계신 모든 분들 잘 대응을 하시고 앞으로는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야지 저렇게 이념적으로 치우쳐 있고 모든 것을 다 이념에 따라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더 이상 지도자가 되면 안 되겠다. 그러한 생각도 나름대로 가져봅니다. 말씀은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자, 이게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이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이게 일치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말로는 뭐 공정하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공정이 어디 있습니까? 현재 우리나라에 이념만 남아있는 거고 진영 논리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해서 은근히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그래도 그 전략이 있고 나름대로 자기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노하우가 있나 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 5년 동안 청와대에서 계속 있었으니까 그래도 거기서 배운 정치가 있고 또 국가의 운영, 통치자로서의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건 뭔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나 보다. 그래도 그런 것들 때문에 은근히 기대는 했어요. 제가 뭐 믿지는 않지만 왜냐 후보자 때도 그렇고 과거에도 뭐 북한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분리하고 하면 수시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뭔가 작전이 있나 보다 했는데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든다 말입니다. 그 좋은 대한민국을.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지도자도 그렇고 세상 지도자도 그렇고 어느 이 지도력의 위치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검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같아야죠. 말은 말대로 근사하게 유창하게 미사여구를 써가지고 말은 그럴듯하게 해서 말로 사람들을 이렇게 붙잡았는데 그래 놓고는 행동이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 행동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는 거죠. 이중적인데 어떻게 좋은 게 나오겠습니까?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데 표리부동한데 어떻게 좋은 것이 나오겠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면 누구도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요.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을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을 사귀어봐도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꾸준하고 말한 것을 지키려고 하고 약속을 이행하려고 하고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거지. 분리하면 자기 좀 필요하면은 와서 아양 떨고 자기 필요하면은 달려와서 뭔가 도움을 요청하다가 또 상황이 바뀌면은 언제 봤냐는 식으로 딱 이 안면을 바꾸고 이런 사람들을 누가 가까이 할 수 있겠어요? 유불리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디도서에서도 그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한다는 거예요.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행동으로는 주여 주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는 그럴듯하게 믿음처럼 믿음 있는 것처럼 신앙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말로는 하는데 실제로 그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전혀 하나님이 없는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행위로는 부인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누구냐?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가증한 자들. 입으로는 시인하는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한 자들. 그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아요. 말과 행실이 다른 사람이 무슨 복종을 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자기 목적이 우선인 거고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교회도 하나님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시인했다면 입술로 행동으로도 시인하는 행동이 나와야지 달라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고요. 교회에서건 사회에서건 교회 지도자건 세상 지도자건 그런 부분에서 일치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고 결론을 내리고 가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이롭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그 뒤숭숭하고 사회가 어수선하고 이 폐렴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게 살고 있는데 불안하게 살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바이러스, 믿음 바이러스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거기에서 또 이 면역력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더 활발해지는 그리고 건강해지는 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